아 맞다 형, 왜?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뭐? 어떤 거? 형 봤지? 신기하지? 뭐가 신기해 임마. 너 어디 과거에서 살다 왔냐? 오늘 해줄 이야기는 뭐야? 오늘은 지난번에 내가 IT 가전전시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거기서 WIS 월드 IT 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야. 오늘 이야기할 제품은 거기서 내가 만나게 되었던, 언젠가 한 번쯤은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블루투스 키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되게 독특한 입력 장치 두 개를 합친 제품이라서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에서는 너무나도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키보드를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해.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 키보드 이노프레소라는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모키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 이 모키보라는 제품은 맨 처음에는 모키라는 이름으로 2015년에 열렸던 WIS 2015에서 처음으로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었던 제품이야. 이 제품이 키보드와 노트북의 터치패드를 결합한 제품이야. 키보드 옆에 터치패드가 붙어있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이 두 개를 완벽하게 결합한 제품은 처음 내놓은 거야. 그 당시에도 이미 기능들을 상당수 구현한 프로토타입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활용도도 너무 좋다 싶어가지고 이건 진짜 쓸만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클라우드 펀딩에 바로 참여를 했지. 2015년에 처음 만나고서 클라우드 펀딩을 하고 무려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2019년 5월 10일에 만났던 모키보 프로젝트, 그리고 그 제품을 사용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이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모키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내가 이 모키보라는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이 제품이 가진 특수성 때문이야.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키보드로 보이잖아. 하지만 이 제품은 키보드 전체가 거대한 터치패드예요.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터치패드 기억하지? 그 터치패드가 키보드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돼. 키보드 중에서 사이드에 존재하는 일반 자판을 제외한 특수키들,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탭, ESC, 방향키, 엔터, 이런 특수키들을 제외한 숫자키와 자음, 모음, 문자를 입력하는 키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터치패드로 키보드 밑에 거대한 터치패드가 존재하는 방식이야. 이 키보드의 밑에 버튼이 존재하는데 이 버튼에 손가락을 올리기만 하면은 LED가 점등이 되면서 터치패드를 사용할 수 있게 활성화가 되고, 키보드에서 손을 움직이면 손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말 그대로 터치패드와 키보드를 결합한 신개념 입력 장치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리고 펜타그래프 방식의 키보드를 적용한 것, 노트북에서 주로 사용하는 키보드 방식인데 키의 버튼이 넓고 높이가 낮아서 소음이 상당히 적은 키보드로 유명해. 10,000원에서 20,000원대에 살 수 있는 블루투스 키보드 있잖아. 그런 키보드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키감이 PC에서 쓰는 기계식 키보드에 비하면 부족한 느낌은 있지만 조용하게 키보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 상당히 적절한 방식의 키보드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터치패드를 결합하기 위한 구조상으로도 가장 적절한 형식의 키보드라서 펜타그래프를 사용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의미가 있어? 키보드에 굳이 터치패드를 섞은 게 무슨 이점이 있어? 단순히 듣기만 했을 때는 이게 그렇게 큰 건가? 이게 정말 4년이나 기다릴 만한 그런 부분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해. 근데 윈도우 태블릿 PC에서 이만한 키보드는 없을 거야. 단순히 생각했을 때 터치패드가 따로 달려있는 거에 비하면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키보드,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거든. 그런데 실제로 경험해보면 터치패드가 옆에 따로 있는 것과 합쳐진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게 될 거야. 특히 이 부분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혹은 노트북으로 문서 작성을 해봤던 사람이라면 공감이 많이 될 거야. 단순 문서 작업이 아니라 파워포인트나 엑셀처럼 마우스를 많이 써야 하는 작업을 해봤던 사람이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텐데, 그런 작업들은 대체로 마우스를 쓰는 것보다는 키보드로 타자를 치는 일이 더 많단 말이야. 근데 키보드 타자를 치다가 잠깐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향해 손을 뻗어가지고 움직이고 터치패드를 움직여서 조작을 할 때 단순히 손가락이 잠깐 움직여지는 것만으로도 타이핑의 흐름이 끊기고 귀찮게 여겼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야. 그렇다고 단축키를 사용하자니 조금 애매하고,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터치를 하면 된다지만 결과적으로 키보드에서 손이 떼지는 거는 동일하니까. 특히 노트북 터치패드를 써본 사람은 공감할 텐데 생각보다 작잖아. 원하는 작동을 하기 위해서 2번, 3번, 4번씩 움직이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야. 근데 모키보는 이 키 전체가 하나의 터치패드로 작동이 되니까
키보드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정말 넓어. 그래서 커서를 움직이는 것도 시원시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야. 무엇보다 모키보는 타이핑을 하면서 키보드에서 손을 뗄 필요가 없어. 엄지손가락을 하단에 있는 버튼에 올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거리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리면 버튼에 닿는 위치에 있어. 그렇다 보니까 양손은 타이핑을 하던 키보드 위에 그대로 있고 손가락 하나만 가볍게 내려주면 바로 터치패드로 작동이 되게 되는 이 흐름, 이 경험이 상당히 편해.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완벽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모키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으므로 그 흐름이 끊기지도 않고 터치가 아닌 커서를 조작함으로써 조금 더 세세하고 내가 원하는 조작을 할 수 있는 기존에 있던 노트북의 터치패드나 터치패드가 달려있는 제품들에 비하면 훨씬 더 편하고 능숙하게 쓸 수 있는 키보드가 바로 모키보라고 생각해. 그리고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타이핑 작업 능률을 상당히 많이 올려줘. 내가 개인적으로 체감했을 때 문서 작업을 했을 때 기존의 방식으로 하던 것보다 모키보로 했을 때 1.5배 정도는 더 능률이 올랐다는 느낌이 들어. 타이핑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느낌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주는 것 같고 사이즈가 상당히 크잖아. 그래서 일반 터치패드에 비해서 조금 더 멀리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세세하고 섬세한 조작도 가능해. 그리고 생각보다 손가락 움직임에 대한 인식률이 상당히 높아. 단순한 일반 터치뿐만이 아니라 두 손가락, 세 손가락을 사용하는 멀티터치 제스처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노트북 터치패드에서 사용하는 제스처들은 모두 다 모키보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특히 이 부분이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작업할 때 크게 영향을 주는데 필연적으로 마우스와 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그래픽 작업이나 편집 작업과 달리 파워포인트나 엑셀과 같은 간단한 작업들은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귀찮잖아. 그런 동선에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이 자연스럽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능률을 정말 크게 올려주는 것 같아. 그래서 다소 퀴감은 아쉬울 수 있어도 외부에서 문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키보만큼 유용한 키보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흐름을 끊지 않는다가 어쩌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네. 그렇지. 효율적인 문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은, 문서 작업을 위해서 태어난 제품 같은 느낌을 받아. 들어보니까 확실히 유용하긴 하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키보드를 타이핑하면서 터치패드가 반응한다던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라던가 그런 문제점은 혹시 없어?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제품이 탄생하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 같아. 내가 제품을 두 개를 구매했고 두 개를 구매한 시기가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두 제품 모두 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전혀 없어. 구조 자체를 정말 설계를 잘한 것 같은데 터치패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이 버튼에 무조건 손가락을 올려야 돼. 근데 이 위치가 타이핑을 하면서 실수로 손가락이 올라갈 일이 없는 위치야. 그래서 터치패드 버튼에 손가락을 올리지 않았음에도 터치패드가 작동을 하는 문제라든가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있었음에도 터치패드 작동이 끊기는 그런 문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 두 가지 제품군의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구조 자체를 체계적으로 잘 설계를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 그러면은 혹시 다른 아쉬운 점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 이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 법. 아쉬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지. 가장 먼저 제품을 구매할 때 이 얘기가 빠질 수가 없지. 바로 가격에 대한 부분이야. 모키보는 2019년에 처음으로 클라우드 펀딩을 했던 투자자들에게 배송이 시작되었고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일반 판매에 들어갔어. 하지만 이 제품의 정식 출시 가격은 109,000원, 약 11만원이야. 나는 11만원이라는 가격을 들어도 이 제품에 너무 만족을 하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 만원에서 2만원만 써도 충분히 좋은 키보드를 살 수 있는데 10만원이라는 너무 큰 금액을 주고 사기에는 비싼 키보드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야. 제품 자체의 완성도나 활용성은 분명히 그만한 가치가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10만원이나 되는 키보드를 구매했을 때 그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나? 이런 가치의 판단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부분일 거야. 그런 부분에서 모키보 또한 아무리 그만한 경험을 주고 구조 자체도 그 정도의 가격이 나올 정도로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10만원이라는 약 11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주고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첫 번째 아쉬운 점이 될 것 같아.
두 번째로 충전 단자가 너무 아쉬워. 거의 4년에서 5년 전에 쓰던 마이크로 USB B 타입이야. 요즘엔 다들 C타입 쓰잖아. 그러면은 따로 이걸 위해서 단자를 새로 사야겠네. 아니면은 집에서 잠자고 있던 옛날 케이블을 꺼내거나. 지금은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C타입을 차용하잖아. 근데 이 제품은 B타입을 달고 나왔어. 아마 긴 개발 기간 동안 이 단자를 교체할 만한 여력이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 자체를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교체를 못하고 B타입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 물론 이 제품의 패키지에 케이블이 없는 거는 아니야. 기본적으로 키보드 본체와 케이블 하나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이 경우에는 케이블을 제공하는 여부보다는 하나의 케이블로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하고 2개 혹은 3개의 케이블을 추가로 들고 다녀야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불편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단자 변경이 되지 않은 거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단순히 호환성 문제가 아니라 케이블을 더 들고 다니는 거 자체가 불편한 것도 있구나.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더 있어. 일단 가격이 10만원대 제품이야. 10만원대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키보드를 구매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기계식 키보드를 많이 떠올린단 말이야. 게임을 할 때 쓰는 키보드, 그 키보드들은 기본적으로 키 밑에 백라이트라고 해가지고 키가 빛나게 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 맞아. 특히 게이밍 키보드를 사는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 간지지. 근데 10만원이라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백라이트는 들어가 있지 않았어. 이유는 상상하기 쉽기는 해. 터치패드를 위한 터치 센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터치 센서에 빛이 투과되게 되면은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겠지. 그래서 못 넣었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어. 아니면은 백라이트까지 넣기에는 기술적으로 조금 더 개발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거는 어두운 환경에서 키보드를 써야 할 때 아쉬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의외로 아쉬운 점인데, 전원 버튼의 위치가 너무 아쉬워. 모키보는 전원 버튼이 후면의 하단에 존재하고 있어. 이 후면 하단에 슬라이드 방식의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키보드만 사용할 때는 크게 불편하진 않아. 그런데 스마트 커버와 함께 사용할 때 상당히 불편한 부분으로 다가와. 키보드를 사용하다가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동을 하기 위해서 키보드를 정리할 때 전원 버튼이 스마트 커버의 뒤에 있다 보니까 전원을 끄기 위해서는 커버를 분리했다가 끄고 다시 붙여야 돼. 이 부분이 이동을 할 때는 너무나도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지. 어찌 보면 사소한데 오히려 그 부분이 계속 거슬릴 수 있는 거지. 사소한 부분이지만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는 되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다음 작품부터는 키보드 사이즈가 살짝 더 커지더라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전원 버튼의 위치가 바뀌었으면, 아니면은 측면에 전원 버튼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커버를 분리하지 않고도 키보드의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차용했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키보드를 덮게 되면은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고 커버를 열면은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그런 방식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모키보는 분명 훌륭한 경험을 제공하는 좋은 제품이지만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운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도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할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구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모키보, 터치패드와 키보드 분명히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 기능이 하나의 키보드에 완벽하게 담겨 있어. 그래서 키보드와 터치패드의 완벽한 조합, 값어치를 제대로 하는 터치패드를 품어서 마우스의 의존도를 성공적으로 낮춘 완벽한 모바일 키보드가 바로 모키보라고 생각해. 그래서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10만원이라는 가격이 정말 아깝지가 않았어. 키감을 중심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전에 없던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는 키보드, 그것이 바로 모키보라고 생각해. 편의성도 높고 생산성도 훨씬 진일보한 키보드,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 제품이 탄생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고무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 그리고 내가 국내에서 열리는 IT 가전 전시회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부스를 더 많이 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한 이유가, 내가 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의 중소기업들도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독특한 아이디어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한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싶어. 109,000원, 약 11만원이라는 가격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야. 하지만 이 제품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품었던 기대감은
분명 그만한 가치가 있었고 4년의 기다림을 견뎌낼 가치가 있었던 제품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생각해. 4년의 기다림 끝에 탄생하고 정식 판매를 시작한 모키보. 분명 아쉬운 점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분명 주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한 지 2년이 지났고 출시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한 번쯤은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제품을 가지고 오게 되었어.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제품이 탄생했다고 생각해. 4년 만에 등장한 모키보, 그 누구도 제공하지 못했던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다. 이걸로 모키보의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 그러면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더 흥미로운 IT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멋대로 IT 스토리의 리추였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